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주 내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정부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수년 사이 앱을 기반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변의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가 부각되자 LA시 의회가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LA 지역 전체 노숙자 수는 줄었지만 노년층 노숙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열린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취임식 행사에서 제49대 정상봉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주 내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국팀과 협상을 마친 후 트루스 소셜에 대한민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오늘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 금액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이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가질 때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일 것이며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15%로 결정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인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정부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당일 미국의 2분기 경제가 연율 3% 성장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돌아선 것으로 급증했던 수입이 감소했고 소비도 조금 좋아진 덕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결정한 기준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연 4.25에서 4.5%, 5회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무역협상 타결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 것도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It's been a very dynamic time for these trade negotiations and lots of events in the intermeeting period, but we're still, a ways away from seeing where things settle down. 또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를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6월 금리 결정 때와 달리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봄원 부의장과 월러 이사가 고용시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연준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e don't consider the fiscal needs of the federal government. No advanced economy central bank does that.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도 내놓지 않으면서 금리 선물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뉴욕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지난 수년 사이 앱을 기반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변의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LA시 의회가 관련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앱 기반 주문 서비스. 주문부터 결제, 배달까지 손가락 하나로 가능해진 세상입니다. 서비스는 팬데믹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들고 비대면 배달 전문 식당인 고스트 키친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편리함 뒤엔 부작용도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가로막는 불법 정차, 상가 앞에 늘어선 픽업 대기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게이트 단지 인근 대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곳곳에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스트 키친의 경우 사업체 등록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nd part of the issue is that many of these ghost kitchens are coded as catering locations. When we think of catering, we think of big party or quinceañera or something like that. That catering does not have hundreds of cars coming in and out every single day. LA시 의회는 오늘 참석 시의원 13명 만장일치로 늘어난 배달앱 차량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LA시 교통국과 시 검찰이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일단 배달 차량들의 진입을 일정 구역에서 제한하고 식당 주변에는 배달 차량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대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업체 등록 조례도 일반 식당과 배달 전문 식당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We're asking for a report to look at how we can better manage a system that works for everyone, for restaurants, drivers, delivery companies, and most importantly, our residents. LA시는 앞서 지난 2019년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LA 공항 진입을 금지시키고 별도의 승차 구역을 만들어 교통량의 15%를 줄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앱 배달 역시 비슷한 차원의 규제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미국 내 앱 배달 시장 매출 규모는 약 340억 달러, 지난해보다 30억 달러가 늘어났고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3년에는 현재의 2배가 넘는 730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지역 전체 노숙자 수는 줄었지만 노년층 노숙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LA시 거리엔 65세 이상 노숙자는 4,680명, 2년 전인 2023년 3,428명보다 무려 36% 증가했습니다. 젊은 노숙자는 줄고 있지만 거리를 삶의 마지막 장소로 삼게 된 노년층 노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확장됐던 노년층 복지 서비스는 이제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6천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식과 운동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원 제너레이션 센터는 예산 부족으로 오는 9월부터 최대 2곳의 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식사 배달 프로그램에서 101세 노인 1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앞으로 100명 이상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빅 뷰티풀 빌인 트리플 B 법안은 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 푸드 스탬프 예산 3천억 달러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노년층 복지 서비스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LA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서명한 130억 달러 규모의 시 예산에서 노인 대상 예산 삭감이 포함됐고 노인국도 해체됐습니다. 여기에 전체 노숙자 예산 중 노인 전용 주거 지원은 전체 예산의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복지단체는 연방과 주, 카운티, 시 정부 입장에서 각각 노숙을 막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지만 모두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에서 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집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선물은 $100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은 유지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바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의 대다수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지출 법안에 담겨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구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해역에서 규모 8.8의 초대형 지진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미국도 비상경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오전 11시 24분, 러시아 캄차카 반도 인근 해역에 규모 8.8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해 바다를 흔들었습니다. 진앙은 캄차카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37마일 떨어진 지점, 깊이는 12마일로 지면과 가까워 곧바로 쓰나미를 불러왔습니다. 최대 16피트의 파고가 해안을 집어삼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캄차카 일부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쓰나미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와 알래스카 미수보, 멕시코 해안까지 도달했습니다. LA와 벤추라 카운티에 이어 샌루이스 오비스포부터 샌디에고 카운티 해안 지역에도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52년 이후 73년 만의 대지진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지진이 발생한 캄차카 반도 인근에서는 규모 6.4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는 환태평양 주산대 불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불의 고리에 위치한 LA 등 미 서부 지역과의 지진 연관성 등을 조사 중으로 이번 캄차카에서 발생한 초강력 지진으로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어제 저녁 회장단 2취임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49대 정상봉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한인 상공인들의 힘을 모아 주류 사회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취임식 행사를 이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웨스트 할리우드에 한인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제49대 회장단 2취임식이 열린 것인데 400여 명에 가까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미국 사회에서 높아진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49대 정상봉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국한된 것이 아닌 주류사회의 일원이자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사회의 한 주류의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의 주류가 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 KACCLA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서 또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49대 정상봉 회장은 박윤재 수석부회장을 주축으로 션모, 김미양 부회장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임 회장님들의 업적을 따라가도록 하겠고요. 또 그에 더하여서 49대만의 또 특별한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고 또 LA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류 경제인 단체를 대표해 이날 이 취임식에 참석한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는 한인 상공인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To be part of mainstream is another opportunity, another door that can be opened to business opportunities, to contracting opportunities, to lifting up the communities that know Los Angeles inside and out.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LA 총영사관 김영환 총영사는 상공회의소의 교민 경제의 주축이 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화두는 관세와 이민자 단속. 그것 때문에 우리 한인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서 그런 문제를 잘 분석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또 그걸 극복하는 중심적인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LA 한인상공회의소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ngratulate and celebrate with the Korean American Los Angeles Chamber of Commerce and all of their staff and leadership that we join together and go together.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them and say congratulations. I'm sure this board, I've met them, they're focused, and I think they're going to do a great job. 정상봉 신임 회장은 이 취임식 현장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세우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랜 이민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출발점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카라는 그 자체로서의 이 주체성 또 자부심, 프라이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상공회의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49대 정상봉 회장은 제48대 정동환 회장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임 이사장단을 발표하면서 신임 회장단의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의 높아진 위상을 기반으로 주류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인 다카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중에서 가장 많아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 트리시아 맥러플린 대변인은 다카 수혜자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 추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다며 범죄 등 여러 이유로 체포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맥러플린 대변인은 다카 수혜자들은 자진 출국을 통해 합법적 방법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다카 수혜자는 지난 3월 기준 총 52만 5,210명에 이릅니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자진 출국 촉구는 이민국적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추방 재판에 회부됐어도 자진 출국을 요청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추방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기 때문에 이후 합법 비자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방 명령을 받아 강제로 출국하게 되면 추방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한인 다카 수혜자는 총 4,560명입니다. 국적별로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에 이어 6번째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사소한 위법 행위도 주의해야 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한 고층 빌딩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뉴욕시 맨해튼 한 고층 빌딩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총격범 타무라는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내린 한 여성은 지나가도록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두 자녀를 둔 블랙스톤 소속 직원 웨슬리 르페트너, 비번 NYPD 경찰 디다룰 이슬람, 경비원 알란 에티엔, 루딘 매니지먼트 직원 줄리아 하이만 등이 포함됐으며 NFL 직원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당한 41세 NFL 직원은 로비에서 총을 맞은 뒤 911 대신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히 문을 잠그고 숨으라고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범이 33층으로 올라갔을 때 간이 화장실에 숨어있던 줄리아 하이만이 문을 살짝 열고 나오는 순간 총격범이 소리를 듣고 쫓아와 하이만에게 총격을 가해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총격범의 자택을 수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가자지구 식량 상황은 갈수록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라는 팻말을 든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엔 본부 내에선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프랑스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olution à deux États, qui est la seule susceptible de ramener la paix et la stabilité dans cette région, est en danger de mort. Et qu'il fallait créer les conditions pour qu'elle redevienne crédible. 이들은 또 가자 지구의 전후 질서를 위한 체계 구축에 전념하겠다며 가자 지구 재건과 팔레스타인 통치 구조에서 하마스 배제 보장을 내걸었습니다. 아랍권 장관들은 하마스를 향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무기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G7 국가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어 영국도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he United Kingdom is now on a pathway to recognize the state of Palestine in September before UNGA.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스라엘 의회 의장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 하마스에 보상하는 건 안정이나 공존을 가져오지 못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한다면 런던이나 파리에 세우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어제 3주 만에 3대 지수 모두 떨어졌던 충격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간신히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뒤처진 다우존스는 10주 만에 3일 연속 하락했고 어제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도 더 올랐던 내스닥 역시 버티지 못하고 하락세로 꺾였지만 마감 직전 미미하게 반등하며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기자회견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매도 심리에 불을 붙였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65%에 달했던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하루 만에 45%로 전격 쪼그라들었습니다. 또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높아졌던 기대감도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 여파로 오랜만에 추가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급증한 매수세와 함께 내스닥의 약세를 벗어난 채 마감하면서 향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결과와 전망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